안녕하세요. 발성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패드 TR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마운티드 TR 구성품은 아래 사진과 같이 앞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kV짜리 그 삼상 22900에 480에 277V의 루프 변압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후면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케이블 연결 전에 납품됐던 상태 부분입니다. 그래서 HA 쪽으로 먼저 연결이 되어 있고 HB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HA 버튼 누르면 이쪽이 연결이 되는 거고 HB 버튼을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쪽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로 올라가서 이 양쪽에 HA든 HB든 병렬로 들어온 부분이 이 TX의 스위치를 통해서 안에 이제 그 퓨즈가 들어있고 그 퓨즈에 연결되고 그 퓨즈가 다시 배이온의 퓨즈로 연결된 다음에 배이온의 퓨즈가 TR의 고압주 건선에 연결이 되면서 그때 이 탭 절안기를 통해서 절안이 돼서 변압기의 권선을 통해서 2차측 저압 부싱을 통해서 부하가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바이패스 부싱,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싱 인서트, 그리고 부싱 인서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연캡, 그리고 서지 옵서버, 케이블 엘보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싱 부분에 이렇게 저하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저하 케이블 부분은 뭐 적게는 2가닥, 많게는 9가닥까지 동상 다조 포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부분에 하중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백라이트를 통해서 하중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구성품에 대한 BO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보 커넥트는 A상 3개, B상 3개 해서 6개, 그 다음 실드 아답터 키트는 6개, 서지 옵서버 2개가 이 바이패스 부싱의 왼쪽에는 서지 옵서버, 그리고 오른쪽에는 케이블 엘보가 연결되는 구조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탠드업 인슐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연 부싱을 여기에다 이제 꽂아서 나중에 케이블 엘보를 분리를 한 다음에 절연 부싱에다 꽂아 가지고 이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텍티브 캡이 있고요. 커런트 센싱 퓨즈가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링크가 있고 ELSP 한류형 퓨즈가 A 쪽에 3개, B 쪽에 3개가 안에 들어있을 예정입니다. 오일 샘플링 코크는 여기 22번에 되어 있고요. 오일을 빼서 샘플링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9번은 이제 드레인 밸브입니다. 그리고 12번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터 밸브를 통해 가지고 오일의 상부로 오일을 집어넣고 하부로 이렇게 필터링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필터 밸브를 열어서 여기에다 주사기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그 밸브를 연결해 가지고 오일을 추출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탭 체인저가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압 부싱이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A 그리고 HB 부분의 단자가 이렇게 이제 그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에 대해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TX라는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를 통해서 안에 커런트 리미티징 퓨즈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배이온의 퓨즈를 통해 가지고 변압기 1차 측의 권선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탭 절안을 통해서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을 변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탭 절안기의 번호에 따라서 이제 전압 변성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납품이 되었던 변압기 명판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보통 5.75의 플러스 마이너스 5차를 가지고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이온의 커런트 센싱 퓨즈 링크의 용량들이 변압기 내부에 이렇게 명판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2900kV에 2000kV 같은 경우는 1차 측 전격 전류가 한 50A 정도 되는데 2배 정도의 커런트 센싱 링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HA, HB 단자에 대한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고요. TX는 변압기로 연결된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 HA 단자에 서지 업서버가 달려있고 이쪽에 케이블 헤드가 지금 엘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HA의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를 ON을 하고 HB의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를 ON을 한다면은 이와 같이 루프 변압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A 쪽에서도 전원을 받을 수가 있고 B 쪽에서도 전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B가 다음 TR의 HA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루프로 해서 클로즈 루프가 되게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쪽 TX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를 통해서 한리형 퓨즈가 달려 있고 베이오넷 링크를 통해서 변압기 1차 측에 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B를 죽이거나 아니면 HL을 죽이거나 아니면 TX를 죽여서 변압기를 정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세 개를 다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압적 부싱입니다. 그래서 저압적 부싱의 내부 구조고요. 그 다음 바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뭐 200A부터 3000A까지 용량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스의 그 두께들이 틀려집니다. 이것들은 용량이 작은 부싱인데 기존에 있던 케이블이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하단부로 이렇게 부싱을 인출한 케이스를 사진을 찍어서 한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부싱 용량이 좀 큰 것들, 예를 들어 요게 아마 기억이 제가 부싱이 3000A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는 총 9가닥의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상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로트 암이 있어 가지고 이 플로트 암에 따라서 변압기 내부의 절연유의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5도씨 기준으로 해서 적정 레벨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 부분은 베이오넷 퓨즈의 이제 중간 정도에 딱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로, 하이 중간에 절연유가 위치하도록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에서 19번에 해당되는 샘플링 코크를 통해서 여기를 열고 요 끝에 이렇게 그 살짝 돌리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걸 열게 되면은 오일이 추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코크를 빼게 되면은 오일이 좀 더 빨리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오일을 이제 코크를 다시 좀 집어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저희가 오일 샘플링을 이쪽에서 빼는 경우도 있지만 드레인 밸브를 열어가지고 그쪽에서 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압변으로 해서 이제 그 상부에 방압 밸브가 있어서 이 스위치를 당기게 되면은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을 이제 같게끔 이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오넷 퓨즈 링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이오넷 퓨즈의 이제 연속적인 전격 부분은 얼마까지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A의 퓨즈를 선정을 했습니다. C16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보시면은 2000 케이블인 경우 전격 전류가 50A 정도이기 때문에 2배 정도 퓨즈 링크를 선정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353C06 부분은 353C06은 이와 같이 10A 이제 퓨즈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RT사의 제품의 퓨즈 링크를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그 퓨즈 링크 부분이 끝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삽입을 한 다음에 요 끝에를 해바라기 모양으로 이제 펴가지고 이제 접촉이 원활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이중소자 퓨즈를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00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의 2배 정도인 C16 모델을 선정하게 되면 C16은 100A 레이팅으로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베이오넷 퓨즈의 어셈블리에 대한 구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리형 퓨즈가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리형 퓨즈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뒤에는 다른 종류의 사진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리형 퓨즈의 구조입니다. 한리형 퓨즈 같은 경우는 안에 모래 귀사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제 큰 단락전류 같은 게 흘렀을 때 그 단락전류에서 이 퓨즈 링크가 끊어지고 그 퓨즈 링크에서 발생한 열을 내부의 귀사의 실리카 귀사 성분에 의해서 이제 소홀을 시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진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것들은 부싱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싱이 이쪽에 HA, HB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직렬로 한리형 퓨즈가 연결되어 있고요. 한리형 퓨즈를 통해서
사고 전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령 퓨즈 2차 측에 보시면 배이오닉 퓨즈가 달려 있고, 배이오닉 퓨즈를 통해서 변압기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이오닉 퓨즈 부분에서는 과전류 보호를 하는 거고, 한령 퓨즈는 단락사고 같은 큰 전류의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령 퓨즈는 2배에서 3배 정도 크기로 가져가게끔 되어 있고요. 배이오닉 퓨즈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보다 약간 높은 과전류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1.3에서 1.5배 정도의 크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HA, 이쪽이 HB인데 이제 병렬로 연결이 돼서 여기 보시는 한령 퓨즈를 통해 가지고 한령 퓨즈가 요 위에 배이오닉 퓨즈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배이오닉 퓨즈 2차 측에서 변압기 1차 측 권선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 퓨즈통 안에 있는 퓨즈 링크를 빼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퓨즈 링크를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케이블 엘보 접속제를 통해서 부싱 인서트가 있고, 부싱 인서트에 엘보 접속제를 꽂으면은 전원이 연결되고, 거기서 이제 한령 퓨즈를 통해 가지고 배이오닉 퓨즈에 연결이 되어 있고, 배이오닉 퓨즈에서 이와 같이 변압기 1차측으로 결선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중 소자 퓨즈 듀얼 엘리먼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에 구조가 있고 안에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걸 90도를 돌려 가지고 바깥으로 빼내고 그 퓨즈를 교체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한령 퓨즈 같은 경우는 변압기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장으로 변압기를 옮겨서 이 오일을 빼내고 난 상태에서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절연료 레벨 게이지가 이 배이오닉 퓨즈의 중간 정도 위치하도록 25도씨 온도 부분이 이 같은 레벨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싱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부싱 상태에서 이 한령 퓨즈, 다른 형태의 한령 퓨즈입니다. 그래서 그게 배이오닉 퓨즈에 연결되어 있고, 배이오닉 퓨즈에서 이와 같이 변압기의 1차 측에 권선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한령 퓨즈는 후비보 퓨즈로서 변압기 내부 고장 시, 단락 사고 시에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변압기 1차 측 선로의 사고 파급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안에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장에서만 교체가 가능하고, 이 1차 부싱하고 한령 퓨즈, 그 다음에 한령 퓨즈하고 이중소자 퓨즈 쪽은 14스퀘어 이상의 전선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블 허용 용량에 따라서 이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케이블 사이즈들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압기를 공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한령 퓨즈 용량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 용량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500kV 삼상 용량 같은 경우는 500kV 전격 전류는 12.6A입니다. 근데 한령 퓨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배 정도 이상의 전류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 링크 용량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틀려지는데요. 한령 퓨즈는 3배 정도, 그 다음에 이중소자 퓨즈 같은 경우는 변압기 건선의 2차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부하 보호다 보니까 전격 전류보다 한 1.3에서 1.5배 정도의 과부하 보호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엘리먼트는 절연유 고온도 및 과전류에서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멜팅 특성 곡선보다 상단 또는 우측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kV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가 12.6A인데 이중소자 퓨즈 용량은 15A, 그리고 한령 퓨즈는 요거의 3배 정도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보 접속제입니다. 그래서 단상인 경우는 케이블 엘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가 있고, 내부 반도 전층이 있고, 절연체가 있고, 외부 반도 전층이 있고, 실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케이블 접속제를 그대로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압착제를 3번 단말 처리하고 나서 이 케이블 접속제를 구리스를 바른 상태에서 꽂고, 이 꽂은 상태에서 이 아크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쇳덩어리고 여기는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돌려서 꽂은 다음에 중간에 홈이 있어서 기역자로 된 부분을 넣어서 이걸 다시 잠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케이블 엘보 접속제를 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추후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크 부분을 빼가지고 이 안에 도전 여부를 전압을 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 검출부가 달려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 옵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달려있지가 않고요. 케이블 엘보 같은 경우는 이 뚜껑을 빼서 여기서 검정기를 통해서 전압이 걸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 접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오래되면 쇠로 된 부분이 이렇게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케이블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자 할 때 조심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파손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아크 봉이, 그래서 여기 부분은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요 홈에 이제 꽂아 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꽂아 가지고 나중에 돌려 가지고 조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절연 캡입니다. 절연 캡은 엘보 접속제가 미치부대에 있는 부싱에다 설치를 한 상태에서 전원 가압 상태에서 변압기 부싱에 씌워서 절연을 하거나 차폐를 하거나 방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 부싱에 절연 캡을 꽂고, 그 다음에 일반 부싱 인서트에 케이블 엘보 접속제를 꽂아서 사용하다가 케이블을 시험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뺐을 경우 케이블 부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절연 캡을 또 씌워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루프 변압기 같은 경우 한쪽만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나머지 부싱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루프 회로의 개방점 또는 루프 피드 변압기를 한쪽만 사용 시 다른 쪽 부싱을 절연할 때 이런 절연 캡을 씌워 놓고 있습니다. 절연 부싱은 이제 그 스탠드업 인슐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지 보수 작업 등으로 엘보 접속제를 분리할 경우 절연 및 지지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엘보 접속제를 안전하게 절연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볼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홈에다가 조정을 해놓고요. 브라켓 안에 이렇게 딱 꽂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연용 그리스를 발라서 이 끝에는 보통 노란색으로 이제 그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옆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정확하게 꽂아 주셔야지만 부싱에 이제 그 접속이 제대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탭 절안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상 부분 같은 경우는 탭 절안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3상 같은 경우는 탭 절안기가 한 상, 두 상, 세 상에 꽂아져 있어서 이걸 동시에 탭 절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탭 변경은 반드시 무전압 상태에서 조작을 해주셔야지만 유리합니다. 그래서 1차 측을 죽여놓고 해주셔야지만, 이거는 NLTC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는 사실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무부하 상태에서는 조작을 하는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바이패스 부싱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싱의 1차 측에 부싱 인서트에 꽂아서 이제 부싱을 두 개로 병렬로 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이 엘보를 두 개를 한쪽에다 꽂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쪽에는 지금 서지 옵서버를 달고 한쪽은 케이블을 엘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중 소자 퓨즈, 베이오넷 퓨즈 또는 듀얼 엘리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셨던 것처럼 퓨즈 홀더가 되어 있고, 그 퓨즈 홀더 안에 이제 퓨즈봉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퓨즈봉 안에 이중 소자 퓨즈가 이렇게 꽂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봉을 옆으로 돌려서 이제 빼낸 다음에 그 다음 퓨즈 링크를 그 안에서 빼내는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퓨즈 홀더는 안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고요. 퓨즈봉과 퓨즈 링크가 바깥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이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소자 퓨즈를 교체할 때는 이와 같이 이 부분을 퓨즈 홀더를 분리하기 위해서 핫스틱을 이용해서 변압기 정면에 서지 말고 45도 이상 측면에서 서서 이제 방압변 고리를 절연봉으로 잡아당겨서 탱크 내부의 압력을 외부 압력과 같도록 한 다음에 절연봉의 걸쇠를 이 퓨즈 홀더에다 넣어서 고리를 제쳐서 한 90도 정도 회전시켜서 패킹이 이제 튜브에 접착되어 있는 걸 떼낸 상태에서 앞으로 좀 눌렀다가 100mm 정도 재빠르게 잡아 당기면은 안에 이제 일부 절연유가 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천천히 퓨즈가 빠진 다음에 이제 퓨즈 홀더에서 빼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절연유가 흘러가지고 케이블 엘보 등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이제 퓨즈 홀더를 빼냈으면은 이제 걸레로 다 닦아가지고 퓨즈통과 퓨즈 소자를 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퓨즈봉은 렌치를 사용해서 위와 같이 반대쪽 나사를 푸는데, 퓨즈통에 이렇게 두 가지 렌치를 이용해서 단자 플러그를 풀으셔야지만 됩니다. 단자 플러그를 이렇게 빼내고 나면은
이렇게 빼내고 나면은 그 안에 이제 퓨즈가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퓨즈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삽입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뒤에 사진이 나오겠지만 플러스 꽃잎 모양처럼 이제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다이버를 이용해서 힘을 줘가지고 퓨즈를 밀어서 빼내거나 아니면 퓨즈가 이제 녹지 않았으면은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일자형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퓨즈를 이제 꽃잎 모양을 펴가지고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퓨즈통을 점검하고 퓨즈를 다시 삽입을 했을 경우는 꽃잎 모양의 단자가 잘 펴져서 접촉이 잘 돼야지만 나중에 그 접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변압기 쪽에 내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 플러그를 끼우기 전에 퓨즈 모양이 꽃잎 모양으로 잘 벌려주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끼워서 조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조립이 됐을 경우에 이런 그 꽃잎 모양으로 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잘 그 조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접촉 불량에서 변압기의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를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부분을 펴준 다음에 이제 여기 저 플러그를 닫아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소자 퓨즈를 이제 퓨즈 홀더에서 빼냈으니까 다시 이제 절연봉 핫스틱에다 넣어가지고 아까처럼 45도 옆에 쓰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접촉이 됐을 때 이제 그 변압기 쪽에 이제 갑이 돼 있으면은 혹시라도 이제 요 퓨즈 링크 전단에 그 퓨즈가 한령 퓨즈가 있고 한령 퓨즈 전단에 이제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상관은 없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절연유 자체가 안에 내부에 이제 뜨거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옆면에서 이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에는 아까처럼 이제 핫스틱을 이용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변압기가 고장난 경우는 변압기 탱크 전면이 블록하거나 아니면 절연유 탄 냄새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 엘보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데 그 케이블 엘보 부분들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직선 접속이 되거나 분기 접속이 되거나 종단 접속이 되거나 엘보 접속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3M이나 레이캠 등을 이제 윈수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외제 제품은 RT나 엘라스티몰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 접속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직선 접속을 다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자기 수축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단 접속 같은 경우도 이제 평일형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되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단말 처리를 한 다음에 그대로 꽂아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그 현장에서 시공성이 마음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폐기 접속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체를 해놓고 이제 T 분기가 되게끔 이 엘보 접속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조립을 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압기 쪽 케이블 엘보 접속제도 이와 같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케이블의 도체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에 단말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 압축 단자를 해놓고 케이블 엘보를 구릿을 발라서 이렇게 삽입을 한 상태에서 아크링을 삽입해서 조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시공성이 아주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케이블 직선 접속제를 잘라내고 다른 제품으로 시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접속제를 제거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접지 부분을 통해서 접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고 이제 새로운 케이블에 연결을 한 상태에서 양단 부분을 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드 부분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자기 수축형의 부분을 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빼내게 되면 나중에 요것들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압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 수축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열 수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수축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플라스틱만 제거를 하면은 이와 같이 수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종단 접속 사진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케이블의 종단의 엘보를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여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아크링이 있고요. 아크링 부분에 중간에 홈이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걸 통해서 요게 여기 꽂혀집니다. 이 끝에가 꽂혀진 상태에서 바깥에서 돌려가지고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압착 단자인데 요 도체 내부 반도전층, 절연체, 그 다음에 외부 반도전층, 그 다음에 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케이블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접지용이다 보니까 이제 실드 부분이
작게 돼 있습니다. 이마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실드 부분이 크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15kV 케이블이다 보니까 접속제가 나와 있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압착 단자를 꽂아 넣고 요 크기에 맞게끔 압착 단자 종류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압착 단자를 3번 조여주게끔 되어 있고, 요 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 케이블 엘보 접속제를 그리스를 발라가지고 끼고, 거기에 요 홈에 요 보셨던 이 아크봉을 돌린 다음에 요 홈을 통해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엘보 접속제입니다. 이와 같이 요것들은 이제 그 검전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검전을 할 수 있는 타입들이고, 이와 같이 이제 그 외부에서 그 테스트 포인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틀려 있습니다. 테스트 포인트가 있는 것들은 약간 더 돌출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부분에 이제 그 플라스틱 여기처럼 마크를 이제 꽂아서, 요게 지금 뚜껑이 안 달렸는데 이 뚜껑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상 부분에 대한 케이블 엘보 접속제를 보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 포인트가 이제 옵션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검정기를 갖다 대면 이 부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코 접지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접지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요 압착 단자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케이블 도체가 있으면 도체에다가 압착 단자를 3번을 압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아크링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쇠 부분이고 여기 부분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 부분이 바깥에서 돌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케이블 그 내전압에 따라서 25kV, 35kV에 따라서 이 케이블 그 아크링의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25kV는 좀 짧고 35kV짜리는 내전압이 있다 보니까 약간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LRT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이 여기 이제 테스트 포인트고요. 여기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핫스틱을 이용해서 넣거나 빼거나 하다 보면 오래되면 이게 그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아까 보시는 압착 단자가 올라오게 되면 압착 단자의 볼트 부분을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보정을 이렇게 아크링을 통해 가지고 삽입을 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홈을 통해서 그 시계 방향으로 해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체가 있고, 내부 반도 전층이 있고, 절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 부분이 외부 반도 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접지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외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AWG 케이블이 이제 스퀘어로 환산되는 부분에 대한 표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내부에 부싱 인서트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볼트를 통해서 이제 한류형 퓨즈에 연결이 되고, 한류형 퓨즈가 배이오넷 퓨즈에 연결되고, 배이오넷 퓨즈가 변압기 1차 측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는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요게 부싱 인서트 내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연형 그리스를 통해서 제대로 그 밀착이 되도록 삽입이 잘 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길이는 약간 이거 사진을 압착해 놔서 되어 있는데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꽂았을 때 따닥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2번에 걸쳐서 연결이 돼야지만, 이 옆면에서 이 노란색 표지가 보이지 않도록 잘 꽂아 주셔야지만 이게 접속이 잘 된 부분입니다.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드브레이크 부싱 인서트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이렇게 4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라스틱 몰드의 제품이 이제 그 설치가 됐을 때 이제 보통 바깥에는 이렇게 시핑 캡이 플라스틱으로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단지 이제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파란색으로 얇은 그 플라스틱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벗기고 나서 부싱 부분이 삽입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이와 같이 클린 툴이 있어서 클린 툴을 통해서 집어넣고 시계 방향을 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싱의 접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옆으로 길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부싱 인서트가 삽입이 된 상태에서 아까 조립되어 있는 케이블 엘보 접속제를 이렇게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꽂았을 때 이 옆면에서 노란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꽂아 주셔야지만 이게 제대로 삽입이 된 겁니다. 노란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제대로 꽂혀져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옆에서
노란색 부분이 보이는지를 저희는 다 체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 접지를 한 부분이고, 요게 아까 테스트 볼테이지에 대한 절연 캡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싱 인서트 쪽에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절연 캡을 삽입을 해서 이 부분을 절연으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패스 패스입니다. 그래서 뭐 피드 스루 인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부싱 인서트가 나와 있으면 그 부싱 인서트에다가 이제 바이패스 트루 인서트를 연결하고 여기다가 양쪽에 병렬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에는 서지 업소버, 한쪽에는 케이블 엘보를 설치해서 단자에 연결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가 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부싱 인서트 앞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서 앞으로 이제 돌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지 업소버가 달려 있고, 이쪽에 케이블 엘보가 접속이 되면 공간이 많이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아크를 소화하기 위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크 스너퍼 어셈블리가 있어서 아크를 소화해 주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연 캡입니다. 절연 캡은 여기는 아까 보셨던 아크린 같은 이렇게 쇠 봉이 달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곰으로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꽂아놓은 상태에서 딱 접속이 된 상태에서 이 절연 캡을 통해서 외부에서부터 먼지라든가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연 캡이 RT 제품과 엘라스틱 몰드의 제품인데, 이렇게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바깥에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연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 절연 부식은 뭐냐면은 이제 그 브라켓 여기 홈에다가 얘를 꽂아 놓고 이 부분을 돌려 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엘보 접속제를 빼내고 나서 그 부분은 어디다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킹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는데, 그 부싱을 파킹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엘보 접속제를 여기다 꽂아 놓고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구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절연 그리스를 발라 가지고 이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뺐다 꼈다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다가 절연 케이블을 사용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케이블 엘보를 뺀 상태에서 여기다 꽂아 넣고 이 부분에 테스트를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평상시 때 그 파킹 부싱에다가 절연 부싱에다가 절연 케이블을 이와 같이 꽂아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케이블 엘보를 빼서 여기다 보관을 하고, 이 부분에 뭐 변압기를 시험하고자 할 때는 이쪽에다가 부싱을 꽂아서 그 다음에 이 단자에다가 각종 전압 전류를 흘려 가지고 변압기를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파킹 스탠드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파킹 부싱에 대한 구조 부분입니다. 페르티알의 탭 체인입니다. 단상용인 경우는 이와 같이 한 상을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상용은 이 3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에 그 절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버튼이 가운데가 있고, 이 버튼을 풀러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이 볼트를 채워주면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조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1번, 여기 보시면 2번, 여기 보시면 3번, 여기 보시면 4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턴 레이쇼를 체크를 할 때 이제 탭을 조정을 해가면서 변압기 같은 변압비도 측정을 별도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압 변동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22900 같은 경우는 보통 2번 탭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적으로.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HA 단자, HB 단자가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그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가 달려 있고, TX라는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를 통해서 변압기에 대한 것들을 클로즈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커런트 리미팅 퓨즈, CL 퓨즈라고 되어 있는 한리형 퓨즈가 있고, 변압기 전격 전류에 보통 3배 정도의 전격 전류가 선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베이오느 퓨즈라는 듀얼 엘리먼트 이중 소자 퓨즈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이중 소자 퓨즈는 보통 변압기 전격 전류보다 1.3배에서 1.5배 정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보호는 베이오느 퓨즈에서, 그 다음에 사고 전류 같은 경우는 커런트 리미팅 퓨즈에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에 보셨던 패드 TR의 그 탭 체인지를 이용해서 탭을 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이 이제 제일 작은 건 1번, 2번은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강화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측 전압은 고정돼 있고, 여기서 얘기한 거는 전압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는 이 임피던스를 줄여야지 전압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1번, 2번으로 해서 이게 전압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23,473일 때 2차 측이 44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이 낮은 경우 이와 같이 그 위로 올려줘서 이 임피던스를 줄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2번, 3번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 4번은 이렇게 연결되니까 임피던스가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부분을 조절해 가지고 전압 강화를 이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잘못 반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21,755일 때 480이니까 그만큼의 이제 변압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1번하고 2번이 되면은 임피던스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5번, 6번이 임피던스가 제일 적어지겠죠. 이와 같이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2차 측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압 부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단계씩 이제 올려주셔야 되고요. 전압을 낮추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이제 부분을 상하로 조절해 가지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공군기지 같은 경우는 22,900 외에 13,800의 전압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00에 사용하고 있는 탭 포지션은 3번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동으로 이제 건선을 감지는 않고 알루미늄으로 건선을 감다 보니까 알루미늄 와인딩이 되어 있는 그런 변압기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지 옵서버입니다. 서지 옵서버는 이제 메탈 옥사이드 이제 베리스터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MOV 소자들이 갭 타입과 갭리스 타입이 있습니다. 갭 타입 같은 경우는 SiC 소자를 쓰고 있고요. 갭리스 타입 같은 경우는 제트오노 산화 아연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 요소가 좋은 타입을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압을, 내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이쪽에 내전압 특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외부에서 이상전압 같은 큰 사고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내전압 특성보다 높은 특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순간적으로 도통이 되면서 외부로 사고 전류를 방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이제 절연 특성을 회복을 해서 사고 전류, 속류를 차단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라스틱 모드의 서지 옵서버의 이제 구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TOV가 있고 MCOV가 있습니다. TOV는 Temporary Over Voltage Capability고, 이제 MCOV는 Maximum Continuous Over Voltage 해가지고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몇 배 전류를 견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지 옵서버 부분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코 접지가 되어 있고, 이제 별도의 이제 여기 이제 코 접지를 또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지금 전압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테스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빼내고 여기 테스트 포인트를 통해서 검전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던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 있고, 여기가 쇠로 되어 있는 타입이 있는데, 쇠로 되어 있는 타입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은 이 고무 접촉면에 의해 가지고 이걸 당겼을 때 쇠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힘이 많이 가해지거나 그랬을 때 좀 조심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부싱 인서트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부싱 인서트에 케이블 엘보가 접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바이패스 부싱이 있습니다. 바이패스 부싱이 한쪽엔 서지 옵서버, 그리고 한쪽에는 케이블 엘보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파킹, 아까처럼 절연 부싱입니다. 절연 부싱에 절연 캡이 있다가 요 케이블을 빼내고 난 다음에 시험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절연 캡을 빼내고 케이블 엘보를 여기다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단자에다가 쇳덩어리 같은 이 접속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꽂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압이나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TR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HA에 대한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HB에 대한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 쪽이 지금 클로즈 되어 있고 B 쪽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예비 단자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변압기도 클로즈 루프로
구성을 해서 지금 그 사용하는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MS인데 웨이 1, 웨이 2, 웨이 3, 웨이 4 해가지고 4가지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 1으로 연결돼서 부하 측이 2번, 3번이고 1번, 4번은 전원 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원 측이 지금 외부에서 요게 지금 전봇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전봇대로 연결된 부분이고 얘도 전봇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지금 한전 라인이 죽어 있고요. 한쪽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지 옵서버를 여기다가 별도로 서지 어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옵서버는 이제 지금 좀 내용들이 틀리고요. 우리나라는 라이팅 어레스트 해가지고 피렉이라고 얘기했는데 외국에서는 라이팅 어레스트란 얘기를 쓰지 않고 서지 어레스트란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서지 옵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개폐 서지를 이제 그 흡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T 엘보에 똑같이 이제 T 엘보를 연결해가지고 돼 있고 이제 익스텐션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파킹 이제 스탠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이제 구조들이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지 어레스트 부분은 이와 같이 MCOV 제톤으로 되어 있는 그 MCOV 타입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HA 단자, HB 단자, 그 다음 TX 단자를 통해서 변압기 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고 안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HB 단자에 연결된 케이블에서 지락사고가 난 경우 이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가 이제 사고 전류가 흐르면서 이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자체가 이제 그 열을 받아가지고 안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용융된 사례를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뭐 튼튼하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보셨던 것처럼 타입이 이제 볼트 타입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볼트 타입인데 이게 그 용융되어 있는 타입들도 있고 뭐 타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로즈, 오픈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상, B상, C상을 로드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그 패드 마운티드 TR 시험 성적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kV짜리 패드 마운티드 타입 같은 경우 22900에 480에 277V 쪽에 DIN1 타입의 두 가지 세트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된 그 TR에 대한 권선비하고 그 다음에 그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로드 테스트 했을 때 여자 전류, 부하 전류를 테스트 했을 때 그 다음에 임피던스 볼테이지가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프로가 됐는지, 손실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무부하선, 부하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오일에 대한 온도 부분, 그 다음에 임펄스 테스트 볼테이지에서 합격을 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전압 부분, 여기는 내전압이고, 이건 임펄스 내전압이고, 이건 유도 내전압이고, 그 다음에 요건 절연장이고,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용주파 내전압에서 1분간 견뎠을 때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 외부 구조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임펄스 내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리듀스드 웨이브 볼테이지나 아니면 리듀스드 풀 웨이브 커렌트나 아니면 풀 웨이브 커렌트나 아니면은 초푸드 웨이브 볼테이지를 이용해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크의 파두장과 파미장을 가지고 있는 임펄스 내전압을 이 전압으로 인가해서 시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고압 부분과 고압 건선에 리듀스드 웨이브 볼테이지로 시험을 했을 때, 그 다음 초푸드 웨이브 볼테이지로 시험했을 때, 풀 웨이브 볼테이지로 시험했을 때 파형들입니다. 이건 저압 측의 리듀스드, 초푸드, 풀 웨이브로 시험을 했을 때 파형들입니다. 이건 변압기 오일의 시험 성적서입니다. 그래서 PCB 검사를 해서 PCB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성적서들입니다. 그래서 PCB를 검사했던 오일의 종류가 1.25 내지 1.45의 광유를 사용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변압기 오일의 가스 분석, 10가지 가스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산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부음방전 테스트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수분도 측정을 하고 해가지고 뭐 수분 워터 컨텐트 ppm도 뭐 맨
디폴트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합성류, 강유다 보니까 이제 식물유하고 좀 다른 수분의 측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수분 같은 경우들은 이 측정 기준들이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패드TR에 대해서 구성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후 이제 그 패드TR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케이블 접속제를 어떻게 시공하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그 강의 자료들은 이와 같이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그 자료를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그 해당 사이트에 연결하시면 제가 강의했던 이제 뭐 그 동영상 일부들도 올려놨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패드 마운트 TR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